안녕하세요,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는 BYD 돌핀입니다. 자, 이 차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들고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2,45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데, 너무 저렴한 가격표 때문에 뺄 거 다 빼버리고 가져온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지만 아닙니다. 시승차를 돌릴 때 보통 고급형 모델을 보내거든요. 옵션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근데 말도 안 되게도 이번에 제가 받은 시승차 돌핀은 가장 저렴한 버전입니다. 2,450만원짜리 그거 맞아요. 그래서 이 차 정말 탈만한지, 구성들 괜찮은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죠.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레드스톤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이 BYD 돌핀이라는 차에 대해서 모르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 이 현대에서 팔고 있는 소형 SUV 베뉴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꽤 넉넉한 사이즈의 전기차입니다. 소형차긴 하지만 차체 길이가 4290mm나 되고요. 차폭은 1770mm, 높이는 1570mm, 그리고 가장 중요한 휠 베이스는 2700mm나 돼서 이 현대 베뉴보다는 무려 250mm나 더 긴 차체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폭은 똑같고 높이는 약간 낮은데 휠 베이스는 무려 180mm나 더 긴 차체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있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램프 그리고 리어램프 쪽에 데일라이트에 LED 충실히 넣어놔가지고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이 돌핀의 기본형과 고급형 트림이 모두 다 똑같이 공유하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이 천장에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까지 이 기본형 2,450만원짜리에도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 이렇게까지 넓은 유리창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 구성에서도 그렇게 차별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실내에 쓰인 소재 감각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들 거의 다 고급형과 기본형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뒀습니다. 이 넘실대는 라인들이 돋보이는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나쁜 디자인이냐?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 급에 딱 적당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의외로 소재 다변화를 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시보드 상단이나 도어 트림 위쪽 부분은 딱딱한 플라스틱 썼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국산의 동급 차들도 이런 데다가 고급 소재를 못 쓰니까. 근데 시야를 조금만 낮춰서 보면은 꽤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이제 속속 눈에 띕니다. 도어 트림도 여기 중간부터는 굉장히 부드러운 스웨이드 트림을 붙여놔가지고 만지기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것도 꽤 나쁘지 않은 그런 촉감을 보여주고요. 여기 어깨가 닿는 부분들도 되게 부드럽게 엠보싱 처리를 해놨습니다. 인조가죽이겠지만요. 그리고 대시보드 중간 쪽에도 하이글로시 플라스틱을 덧대놔가지고 꽤 고급스러움을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부드러운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소재를 덮어놔가지고 만질 때 그리고 볼 때 포근한 느낌도 든다는 거. 그리고 이 급에서는 보기 힘든 수준의 디스플레이 사이즈 꽤 커다랗게 붙여놨고요. 이거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솔직히 이거 왜 돌아가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디스플레이 세로로도 쓰고 가로로도 쓰고 싶은 분들 자기 취향껏 쓸 수 있다는 거는 좋은 점이겠죠. 근데 애플 카플레이를 띄워놓으면은 가로로만 써야 한다는 거, 이거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차를 타면서 많이 쓰일 토글 스위치 같은 것들은 아래쪽에 가지런히 예쁘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칭찬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인데, 이 실내 공간에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핸드폰 놓을 수 있는 부분들 여기 위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꽤 넉넉한 수납 공간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2개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꽤 넉넉한 공간이 파여져 있어가지고 이 작은 차체지만 수납 공간 때문에 애먹을 일은 애초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이 기본형과 고급형 사이에 편의사양이나 옵션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궁금하실 분들 있으시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이 외관에서는 지금 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16인치 휠이 신겨져 있죠. 그리고 투톤 컬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 구성에서는 시트는 똑같은데 여기에 지금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는 빠져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빠져 있다는 거, 딱 이 차입니다. 진짜 실속 있게 잘 빼놓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통풍 시트 빼놓고서는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옵션들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기본형인데도 이것까지 챙겨 넣어줬다는 옵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중국에서 바로 가져온 차라는 게 조금 보이는 거, 에어백이라고 써있고 위에 한자가 좀 써있는데 이 에어백
기본형과 고급형 차별 없이 모두 7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왼쪽에 토글 스위치 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모두 다 똑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토홀드 있고요, 풀 오토 에어컨도 있고요, 이렇게 후진 넣었을 때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다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실내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그대로 넣어주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진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냐? 좁지 않습니다. 1열은 말할 거 없고 2열 공간으로 잠깐 가보시자면은 이 정도입니다. 진짜 괜찮지 않습니까? 뭐 앞에까지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때문에 이렇게 둔턱이 있어가지고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요, 뒤쪽에 머리 공간 꽤 많이 파놨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 나쁘지 않고요, 앉아있는 느낌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무릎 공간도 이 정도나 돼요. 1열을 제가 일부러 엄청나게 많이 뒤로 밀어놨어요. 여기 B필러 보시면은 이 정도까지 뒤로 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 이 정도 돼 있다는 거. 물론 이 아래 발 공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런 점들은 안 들어가진 않으니까, 뭐 2열 공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2열을 위한 에어벤트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 이런 점들은 아쉬움으로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전동식은 아닙니다. 수동으로 트렁크를 열어주게 되면 안쪽에 이 정도 공간 펼쳐져 있습니다. 경차보다는 훨씬 더 크고 우리나라 소형 SUV보다는 조금 작은 듯한 그런 트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한번 열어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네요. 흔들리지 않게 여기 양옆에 그물망 같은 거, 조그마한 짐들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점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근데 트렁크를 닫고 보니까 이거 중국에서 바로 가져온 차라는 게 너무 눈에 띕니다. 여기 뒤쪽에 Build Your Dreams라는 게 써 있는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면서라도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이 돌핀을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돌핀의 파워트레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 출시하는 돌핀은 기본형과 액티브의 파워트레인 구성이 다릅니다. 제가 타고 있는 거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앞바퀴를 굴리는 전기 모터 하나가 들어가서 70kW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마력으로 환산하면 95마력 정도가 되는 거고요. 최대 토크는 18.3kgm. 이 차의 무게가 1520kg 정도가 나가니까 이 무게에 이 정도 출력이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스러운 출력이긴 하죠. 근데 막상 가속 페달을 밟아서 가속을 할 때 느낌은 그런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기 모터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밟았을 때 최대 토크가 바로바로 뿜어져 나온다는 거. 근데 그보다 더 큰 장점은 뭐냐면요, 가속 페달을 아무리 깊게 밟아도 전기 모터가 회전수를 높여가면서도 엔진처럼 소음이 커지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에요. 가속 페달을 꽤 깊게 밟아도 차가 무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조금 속도 줄였다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쭉 가속을 해보면은 의외로 꽤 기분 좋은 수준의 가속 감각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차가 힘들어한다는 느낌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출력을 뿜어내는 이런 가속 감각 같은 것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출력이 울컥하고 쏟아져 나와서 괜히 멀미 일으키고 하는 그런 감각들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용량이 중요할 텐데 당연하게도 BYD니까 여기에는 LFP 배터리 그리고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49.92kWh의 용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체 크기를 생각하면은 이 정도도 꽤 적당한 수준의 배터리 용량이에요. 레이 EV보다 지금 돌핀 쪽이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은 14kWh 정도가 더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 차 주행 가는 거리 지금 기본형 기준으로 304km를 인증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에서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은 진짜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정도 가격에 이제 주행 가는 거리 300km 이상을 찍어버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수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잘 채워놨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물론 이 수치들이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돌핀의 고급형 모델인 액티브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차값이 500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파워트레인 쪽에서 따라오는 것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파워트레인, 모터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는 똑같은데 최고 출력이 150kW까지, 그러면은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 204마력이나 되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때부터는 이 작은 차체에 200마력이 넘는 수치 그냥 툭툭 밟으면은 툭툭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동시에 배터리 용량도 60.48kWh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도 조금 더 늘어나는데요. 354km까지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 파워트레인 구성 같은 거 실제로 느껴지는 점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 기본형이 이 돌핀이라는 차의 컨셉이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200마력이 넘는 출력까지는 애초에 이 차에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요. 이 차가 막 고급차도 아니니까 그냥 일상적인 용도의 이동수단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95마력이라는 수치가 몸으로 체감적으로 와닿는 이런 가속 감각에서 부족함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상태의 배터리 용량만으로도 주행 가는 거리를 300km 이상 뽑아내 준다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힌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우려점은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차의 승차감인데, 이 하체 구성 측면에서도 이 돌핀 기본형과 액티브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앞에 서스펜션은 맥퍼슨 스튜어트이 들어간 게 똑같은데 이 뒤쪽 서스펜션이 기본형은 토션빔이 들어갔습니다. 이 위에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멀티링크가 들어가는데 이 돌핀의 위트림이라고 하는 액티브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3000마일 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멀티링크를 넣어줬다는 게 오히려 칭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돌핀 기본형의 하체 감각, 승차감이 너무 별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큰 요철들을 넘어가는 순간들에는 큰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의 하체 세팅은 부드러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토션빔의 단점이 크게 드러나는 구성은 아니에요. 지금도 한 번 더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노면의 요철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거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서스펜션 감각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높은 SUV가 아니기 때문에 또 무거운 배터리가 아래쪽에 착 깔려있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롤이 생기는 것도 충분히 잘 억제를 해놨어요. 근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인 하체의 구성 자체가 고급스러운 느낌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요철 같은 거 넘어가는 거 괜찮고 잔요철들 처리하는 거 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 차 가격을 감안할 때라는 겁니다. 이 국산차로서 느껴지는 승차감들, 택시로 느끼는 승차감들, 그리고 수입차 타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정도의 승차감을 생각하면은 지금 돌핀의 승차감은 다소 거리감이 좀 있어요. 차체에 들어오는 충격들이 날 것 그대로 들어오는 성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충격들을 이렇게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핀의 하체 감각이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는 어떤 목적성이 있어서 이렇게 세팅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하체가 가진 단점들을 지우기 위해서 이 정도의 세팅으로 적당히 타협했다는 느낌. 그래서 주행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기 시작하면은 그런 단점들이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코너를 돌아 나갈 때 한쪽으로 차체가 기울어지고 스프링이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굽혀였다가 펴였다는 그냥 그 날것그대의 쇠 느낌, 그 느낌이 좀 나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본격적인 주행을 이어나가기가 약간 겁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대로 내가 차체의 그 다음 거동을 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의 예측성이 좀 종잡을 수 없는 대로 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본격적인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하체 세팅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냥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은 정말 말 그대로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네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이 차 가격 생각해보고 이 차의 원래 컨셉트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는 절대로 욕 못할걸요. 지금 하체 세팅 그렇게 승차감 나쁜 편 아니고 평범한 이동수단의 감각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막상 이렇게 BYD 돌핀을 타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의외로 전체적인 구성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건데, 다시 한번 가격표를 들춰보면은 이 차의 가격표 2,45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정도 구성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승차감 가지고 있고 파워트레인 큰 불만 없고
주행 가는 거리 300km 이상 뽑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맞이했던 BYD의 다른 전기차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경쟁할 수 있는 차들이 있었고 대안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돌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차의 경쟁차 자체가 어쩌면 우리나라에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집에 세컨카가 필요한데 세컨카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입장이라거나 그 세컨카를 유지하는데 돈이 또 더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대중교통보다는 차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 자체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레드스톤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